이름이 정윤아라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정윤아입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긴장한 듯 대답합니다. 회장 손이 떨리며 이력서를 움켜쥡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대답에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이상함을 느끼며 긴장된 공기가 흐릅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인가? 다시 조심스레 묻는 강 회장. 1991년 4월 12일입니다. 순간 회장의 가슴이 철렁,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회장의 숨이 끊긴 듯 멎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정희라고 합니다. 회장 눈빛이 크게 흔들리며 의자에 몸이 젖혀집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에 빠집니다. 면접장은 숨조차 멎은 듯 정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지상 50층 높이의 명운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명운그룹의 심장부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정각,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자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어요.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운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인 강태호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차장 경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태호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매일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대답 대신 층수가 올라가는 디스플레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0층, 20층, 3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0층을 넘어서자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한강이 은빛띠처럼 흘러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개미 행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출근길에 서둘러 걷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테고. 일은 곧 인생이야. 강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줄곧 신념으로 삼아온 철학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행복보다는 오직 일과 성공만이 인생의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마치 궁전 같은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한쪽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경영학 서적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반대편 벽에는 그동안 받은 수십 개의 상패와 감사장,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강태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책상에 앉은 강태호는 습관처럼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30대 후반의 강태호와 아름다운 여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이름은 이정희. 그의 첫사랑이자 아마도 마지막 사랑이었을 거예요. 정희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스며들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녀의 이름만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당시 강태호는 40살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건설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집안에서는 문벌 좋은 집안 딸과의 결혼을 강요했고 사업상으로도 유리한 조건들이 따라왔습니다. 반면 이정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아름답고 순수했지만 강태호의 야심찬 계획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강태호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요. 사업가 집안 딸인 윤미숙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이정희에게만 있었죠. 그녀의 환한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 말이죠. 태호 씨, 저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아이 이름은 유나라고 지을 생각이에요. 이정희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강태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때도 그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갈 수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정희와 그녀 뱃속의 아이는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태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은 했습니다. 명운그룹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키웠고 누구보다 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행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윤미숙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 관계일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장남 강도현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하고 독선적이었고 차남 강민호는 온순하지만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인 강태호에게는 존경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자신의 진짜 핏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정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어요. 특히 외로운 밤이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이정희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가난했겠지만
적어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회장님, 인사팀장이 뵙고 싶어 합니다. 비서의 말에 강태호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 안으로 넣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주의와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해. 인사팀장이 공손히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공채 최종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총 10명의 우수한 지원자들이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는 후계자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강도현은 능력은 있지만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차남 강민호는 온순하지만 리더십이 아쉬웠거든요. 차라리 외부에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서 회사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간 후 강태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언제까지 이런 공허한 일상을 반복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도 강태호는 회장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최근 들어 집에 가기가 더욱 싫어졌거든요. 넓고 화려한 저택이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움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운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소식에 임직원들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인사팀 직원들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면접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면접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장님께서 드실 차도 미리 준비해도 인사팀장이 부산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직접 나서는 면접은 몇 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채용에 대한 회장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 괜히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하면 돼. 직원들 사이에서도 걱정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냉철하고 예리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어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강태호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최종 면접 대상자들이었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강태호가 중얼거렸어요. 좋은 대학, 좋은 성적, 토익 만점, 해외 연수 경험. 모든 지원자들이 판에 박은 듯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인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회장님, 첫 번째 지원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좋다. 시작하자. 오전 10시 정각,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28살 남성이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온 답변들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운그룹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명운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탄탄한 기업 문화와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모범 답안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지만 어딘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면접을 위해 외워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 비전이 무엇입니까? 회사와 함께 성장하여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뻔한 대답이었어요. 강태호의 표정이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면접이 시작됐어요. 6번째 지원자까지 면접을 마쳤지만 강태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다들 너무 비슷해. 개성이라는 게 없구나. 강태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단순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정성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계속하자. 남은 지원자가 몇 명인가? 4명 더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 7번째 지원자가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외모에 맑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의 어색한 긴장감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앉으세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스펙 대신 다양한 인생 경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지방 대학 출신의 여러 아르바이트 경력, 그리고 꾸준한 봉사활동 이력까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자기소개부터 해보시죠.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강태호는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는 다른 지원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과 따뜻함이 묻어났거든요. 먼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유나입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유나.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익게 들리는 걸까?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이정희가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을 언급했었거든요. 만약 딸이라면 유나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었죠. 유나. 강태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유나입니다. 강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면접장 안의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본인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넘게 잊고 살려고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강태호가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윤아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혹시 이정희를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듯이 말이죠.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정윤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산. 이정희의 고향이 바로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진학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태호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 여성에게서는 삶에 대한 진정성과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이 여성이, 혹시 이정희의 딸이, 그리고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태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정윤아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강태호만이 이 상황의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강태호는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정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991년 4월 12일입니다. 정윤아가 대답하는 순간 강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991년. 이정희가 떠난 것이 1990년 여름이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임신 기간을 계산해 보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AB형입니다. 강태호 자신도 AB형이었고 이정희도 AB형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윤아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 생년월일이나 혈액형을 묻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회장의 표정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는데 지금은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회장이 개인 신상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면접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회사에 대한 비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회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강태호는 정윤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정윤아는 회장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뚫어져라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가족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윤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왜 면접에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윤아가 잠깐 망설였어요. 혹시 가족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떨어뜨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강태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갑작스러운 회장의 반응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윤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이렇게 놀라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윤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면접장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윤아가 말한 아버지는 분명 양아버지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생부는 누구일까? 혹시 자신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윤아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왜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산. 이정희의 고향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힘들게 혼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시려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정윤아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정윤아라고 하셨는데 원래 성이 정씨인가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윤아는 이 질문에 특히 당황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것까지 묻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성을 바꿨어요. 원래는 정윤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런 복잡한 가족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 씨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유나, 이정희의 딸 유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강태호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혈액형, 출생지,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성도 그분 성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정윤아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의아해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치고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정윤아는 이 질문에 특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연애사까지 묻다니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혹시 회장님이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질문으로 잠깐만. 강태호가 인사팀장의 말을 막았어요. 그는 정윤아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윤아는 회장의 그런 시선에 더욱 당황했어요. 마치 자신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과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정윤아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면접에서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분이 계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과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태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강태호가 간신히 물었어요. 정윤아는 회장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혼자 아이까지 키우게 됐다고 하셨어요. 정윤아의 말이 강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정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점점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왜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윤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면접이라기보다는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알겠다. 강태호가 급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질문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아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런 면접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윤아는 면접장을 나서면서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반응들,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마치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표정.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왜 회장님이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셨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정윤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저런 질문을 받았을까? 혹시 자신만 특별히 이상한 면접을 본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윤아가 나간 후 강태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그녀가 혹시 내 딸인가? 모든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지만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았어요. 확실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면접은 내일로 미루겠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나간 후 강태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났을 가능성.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회장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윤아와의 면접이 끝난 후부터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과장을 불러 다음 날 아침 일찍 강태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은 명운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 비서였어요.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밀한 조사를 하나 부탁하고 싶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김 과장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조사입니까? 어제 면접 본 지원자 중에 정윤아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달라.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정윤아의 이력서를 꺼내 건넸어요. 특히 가족 관계와 출생 배경을 중점적으로 알아봐라. 어머니 이정희라는 분에 대한 정보도 함께. 김 과장은 이력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왜 회장이 평범한 지원자에 대해 이렇게 자세한 조사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가능한 한 빨리. 오늘 안에 1차 보고를 받고 싶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강태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책상에 앉아서도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정윤아는 집에 돌아가서도 어제 면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어제 면접 봤어요. 그래, 어땠니?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회장이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질문? 네, 가족사나 어머니 이야기까지. 마치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윤아의 말에 이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회장 이름이 뭐라고 했니? 강태호라고 하던데요. 왜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희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아니다. 괜찮다. 이정희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강태호. 30년 넘게 잊으려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나야, 혹시 그 회장이 너를 어떻게 쳐다봤니? 정말 이상하게요. 마치 저를 뚫어져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떨고 계시더라고요. 이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강태호가 유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시각, 김 과장은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급한 지시에 따라
오후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간 것이었어요. 그는 먼저 정윤아가 다녔던 학교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윤아? 아, 그 아이 알죠.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윤아가 한 10살 때였나? 교통사고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김 과장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윤아요? 아, 원래는 이윤아였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아이 성을 정씨로 바꾼 거예요. 재혼 전에는 혼자 키우셨나요? 네, 윤아를 혼자 키우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셨죠. 아이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도 임신했을 때 혼자 부산으로 내려와서 윤아를 낳았거든요. 김 과장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윤아가 태어난 것이 1991년이었고 이정희가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1990년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정희 씨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 봐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김 과장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과장은 이정희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과장은 그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회장실에 있던 오래된 사진 속 여성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라면 하나 주세요. 김 과장은 자연스럽게 주문하며 이정희를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정윤아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따님이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더라고요. 명운그룹이라고 아시나요? 그 순간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운그룹. 강태호의 회사였어요. 혹시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나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김 과장의 대답에 이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설마 강태호가 윤아를 알아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아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김 과장의 말에 이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김 과장은 서울로 올라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강태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윤아 씨의 어머니는 이정희 씨가 맞습니다. 1990년 말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1991년에 윤아 씨를 낳았어요. 강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정동수 씨와 재혼해서 윤아 씨의 성을 정 씨로 바꿨고 정동수 씨는 이후 윤아 씨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 네, 시기상으로 보면 회장님과 이정희 씨가 헤어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순간 강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정윤아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남 강도현은 평소에도 아버지의 과거를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임원들로부터 어제 면접의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들었던 것입니다. 별일 없었다. 강태호가 대답했지만 강도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윤아라는 여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강도현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김 과장이 아직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김 과장, 오늘은 수고했다. 내일 아침에 추가 보고 받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강태호는 강도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도현아, 갑자기 무슨 얘기냐? 아버지, 임원들이 모두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평소 같으면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면접을 보시는데 어제는 개인사만 물어보셨다고요. 강도현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태호가 얼버무렸지만 강도현은 납득하지 않았어요. 정윤아라는 여자,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별로 뛰어난 스펙도 아니던데요. 지방대 출신의 특별한 경력도 없고. 그런데 왜 그 여자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강도현의 추궁이 계속되자 강태호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직 정윤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 특별한 느낌이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혹시 그 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냐? 강태호가 벌떡 일어났지만 강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요즘 아버지 행동이 이상해요. 혼자 회장실에서 밤을 새우시고 무슨 생각에 그렇게 잠겨 계시는지. 혹시 회사에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겠죠? 강도현은 동해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아버지에게도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잖느냐.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일과 섞이면 안 됩니다. 더욱이 직원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차남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형,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던데. 강민호는 형과 달리 온순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왔구나. 강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 아들이 모두 나타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임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소문? 어제 면접에서 회장님이 특정 지원자에게만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채용하실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강민호의 말에 강도현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아버지, 정말 그 여자를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강태호가 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윤아를 채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도현이 다시 추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강태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DNA 검사 같은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상 정윤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연아, 민호야. 사실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 강태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요? 강민호가 되물었어요. 너희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순간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혹시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요?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정윤아라는 여자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강태호의 고백에 두 아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강도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웬 숨겨진 딸이 나타난다고요? 도현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강도현이 흥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다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회장의 숨겨진 딸이 특채로 입사했다고. 강도현의 말이 계속되자 강태호도 점점 화가 났어요. 도현아, 그만해라.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고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잖느냐. 강태호의 말에 강민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셨나요?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셨다. 그럼 더욱 문제가 아닌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스럽지 않으세요? 강민호의 말에 강태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도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도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회사에도 큰 타격이 올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강태호가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를 멀리해야죠. 채용도 안 하고 아예 만나지도 마세요. 강도현의 말에 강태호는 격분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아버지. 강도현이 소리쳤지만 강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현아, 내가 아버지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라고요? 아버지, 지금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요? 강도현의 말에 회장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뭔데?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면접 관련해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 순간 강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봐요. 벌써 시작됐잖아요. 강도현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나? 강태호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경제신문사와 인터넷 매체 두 곳입니다. 명운그룹 면접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론에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강민호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우선 언론 대응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겠어? 사실대로 말할 건가? 강도현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강태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노 코멘트로 대응하자. 그것만으로 언론이 물러설까요?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도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누군가 정윤아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부산에 내려간 사람이 있었다고. 강태호는 김 과장의 조사를 떠올렸어요. 은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들켰다니. 아버지, 정말 그 여자에 대해 조사를 시킨 거였군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현아, 이제 숨길 수도 없잖아요. 언론에서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윤아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면접 이후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정윤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면접에서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욱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너무 많았던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산에 있는 어머니 이정희였습니다. 유나야, 너 괜찮니?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니. 왜요? 어제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얘기를 물어보고 다녔다더라. 뭐라고요? 정윤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다고 하네. 혹시 면접 때 무슨 일이 있었니? 이정희의 질문에 정윤아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혹시 그 강태호라는 사람, 어머니가 아시는 분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뭔가요? 강태호는 내 친아버지야. 그 순간 정윤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유나야.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제 면접에서 만난 그분이 제 친아버지라는 얘기인가요? 정윤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아버지를 면접장에서
만났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분이 너를 알아본 것 같구나. 이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유나야, 그분은 너를 버렸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거든.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어머니, 정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궁금했던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유나야, 너는 그분과 엮이면 안 돼. 그분은 재벌이고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분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어. 아들도 둘이나 있고, 너는 그들에게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야. 이정희의 말이 정윤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시각 명운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도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니다. 강태호가 강도현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대응하겠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도현이 말렸지만 강태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수도 없다. 그럼 정말 사실대로 말씀하실 건가요? 강민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DNA 검사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우선 정윤아 씨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그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강도현이 다시 반대했지만 강태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도현아, 이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뭐? 아버지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다면. 강도현의 말에 강태호는 화가 났어요. 도현아,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편드시는 거예요? 편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만약 정말 그 여자가 아버지 딸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강도현의 의심에 강태호는 답답했어요. 도현아, 세상을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라.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버지. 부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정윤아 씨가 면접을 포기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회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방금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용 과정을 포기한다고. 강태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멀어져 간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줘.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아버지, 안 됩니다. 강도현이 급히 말렸어요. 이미 그 여자 쪽에서 선을 그었잖아요. 더 이상 엮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강도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반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윤아를 만나는 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회장님, 비서가 망설이자 강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정윤아의 연락처를 건네자 강태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지 않는다. 강태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포기하세요.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직접 만나야겠다. 아버지,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여자를 쫓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다. 강태호의 대답에 강도현은 분노했어요. 상관없다고요? 아버지, 지금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뭐가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다. 강태호의 한마디에 강도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내 잘못이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과장, 차를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재빨리 나가자 강도현이 다시 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건가요? 그래야겠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강도현이 나섰지만 강태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다. 혼자 가겠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 언론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는 그때 생각하겠다. 강태호가 회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도현이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시면 모든 게 끝장나요. 도현아, 놓아라. 안 놓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다고? 강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요? 정체불명이라고? 강태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도현아, 그 아이는 내 누나다. 누나라고요? 강도현이 비웃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DNA 검사도 안 해봤으면서. 검사 따위 필요 없다. 내가 보니까 확실하다. 아버지의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부자간의 대립이 격해지는 순간 강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형,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워서 뭘 하겠어요? 민호야, 내 형을 말려라. 아버지는 가야 한다.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정윤아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포기 연락을 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윤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친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나니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궁금했던 친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욱이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재벌 회장이라니. 어제 면접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그분에게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야. 정윤아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정윤아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호 회장이었어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정윤아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윤아 씨?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윤아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강태호가 정윤아 맞은편에 앉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재벌 회장이 이런 평범한 카페에 나타난 것 자체가 화제거리였거든요. 회장님,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관없습니다. 강태호는 정윤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정희의 눈매와 자신의 이마, 그리고 코 모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정윤아 씨. 아니, 윤아야. 갑자기 반말로 바뀐 호칭에 정윤아는 당황했어요. 회장님,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드디어 강태호가 고백했습니다. 정윤아는 이미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윤아야.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정윤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다고요. 정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재벌의 삶을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윤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윤아야, 그때는 상황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이미 정동수라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정윤아의 말에 강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였겠지. 네, 맞아요. 그분은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밤새워 간병도 해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업고 가주시고 정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었던 아버지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유나야.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정유나가 일어서려 하자 강태우가 급히 손을 뻗었어요. 유나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아버지로서 뭔가 해줄 수 있게 해줘. 저는 회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정유나의 단호한 말에 강태우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유나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강태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유나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유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규가 가슴을 흔들었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강태호는 혼자 남겨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거절당한 충격은 상상보다 컸어요. 평생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딸의 마음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유나가 떠난 자리는 차가웠고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에게 거절당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강태호는 자문자답했어요. 젊은 시절 선택했던 성공과 출세, 그리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며칠 후 강태호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도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너희들에게 회사를 맡길 때가 된 것 같다. 강태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필요해요. 회사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태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충분히 자랐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거라. 한편 정유나는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 이정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혼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유나야, 괜찮니? 이정희가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정유나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강태호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들었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분이 저를 버린 게 맞나요? 정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녀도 강태호에 대한 원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젊은 시절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유나야,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그분을 정말 사랑했단다. 그럼 왜?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그분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지. 나는 그분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 이정희의 고백에 정유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난 거야. 그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정윤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 정윤아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뉴스였어요. 어머니, 이 뉴스 보세요. 정윤아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운그룹 강태호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장남인 강도연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본 이정희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했어요. 유나야, 혹시...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유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유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강태호가 부산까지 내려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정유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강태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이정희가 나타났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태호 씨.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던 정윤아는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안했다, 정희야.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태호 씨. 내가 먼저 떠난 걸. 당신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을 풀어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묻어두고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희야, 유나를 정말 잘 키웠구나. 정동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고맙다. 내가 하지 못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께. 강태호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너에게 강요하고 싶은 건 없다. 강태호가 정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강태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며 살아온 한 남자였어요. 저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겠어요. 정유나의 대답에 강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후 정유나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명운그룹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런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가끔 부산을 방문해서 이정희와 정유나를 만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채택됐어요. 정말 대단한데. 강태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딸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기뻤어요. 그날 밤 강태호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구나. 강태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윤아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강태호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윤아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누구와?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태호는 딸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강태호는 정윤아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기는. 아버지가 더 고맙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라, 윤아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